볼게요. 참이야. 지금 283번부터 빠르게. 자, 기억에서 보면 fx가 x제곱이라면 자, 리미트 x 0으로 보낼 때 x분의 자, 2의 fx는 그러니까 x제곱을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의 극한값이 0이다라고 했는데 뭐 만들어준다 치면 0으로 가는 인자가 x제곱이니까 여기 위아래로 x 곱해주면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밑줄 치는 게 0으로 수렴할까? 1로 수렴할 거고 x는 다시 0으로 수렴하니까 당연히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우리 근사단식 했으니까 여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1승을 자, 누구 제곱으로 그냥 볼 수 있을까? 그렇죠. x제곱으로 봐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극한 구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2x 2x는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이 자 1이라면 자 리미트 x 0으로 보낼 때 자 fx분의 3x는 마이너스 1. 자 요거 극한 거 원하는 건데 물론 fx가 그냥 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x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서술형이면 그렇게 풀면 안 되겠다. 그쵸? 자 있는 그대로 수렴하는 함수의 꼴을 만들어주면 fx 반대편에는 2x는 마이너스 1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만들고 상쇄시켜주면 이렇게 극한값이 1이 되는 거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반대편에 xx 만들어주면 이렇게도 극한값이 뭐가 될 거고 1이 될 거고 자 이렇게 극한값이 뭐가 될 거니까 ln 3이 될 거니까 자 이거 모조리 곱해서 자 얘의 극한값은 ln 3인 게 자 맞는 지문이 되고요. 자 디귿으로 갑시다. 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fx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자 x분의 2의 fx는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은 자 얘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x를 0으로 보낼 때 fx가 어쨌든 0으로 수렴하는 상태다.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2의 지수가 어쨌든 0으로 가는 상태니까 2의 fx는 마이너스 1이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려면 자 반대편에 fx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얘의 극한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그치? 자 그러고 나서 자 반대편에 fx 만들었으니까 상쇄하는 분자의 fx 만들고 x를 만들면 이제 x분의 fx의 극한값이 수렴하는지 보자는 얘기인데 이거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다. 그쵸? 이게 0으로 간다 그래서 얘의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있다? 답이가 없다. 없다? 네. 없으면 반대가 있어야겠죠. x는 0, y는 0. y는요? 아 fx가 0이면? fx가 0이면 0으로 수렴하잖아요. x가 x제곱. fx가 x제곱이면 0으로 수렴하잖아요. x. 그렇지. 루트 x 같은 게 있으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자, 분모의 0으로 가는 인자가 몇 개인 상태? 한 개인 상태, 그치? 그럼 분자가 0으로 가는 인자가 몇 개 이상이면? 한 개 이상이면 수렴하는 게 맞아요. 약분하고 나머지도 0으로 가게 될 거니까. 그럼 한 개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유리수 지수를 했으니까 그보다 작은 차수를 생각하면 되니 x의 2분의 1을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자. 그치? 쌤이 안 그래도 루트 x를 얘기하려고 그때 딱 얘기했고 그럼 이거 0으로 가고 이거 0으로 가니까 자 얘의 극한값은 무슨 개수일까? 0에서 미분계수다. 그쵸? 무엇 가능하다며 미분 가능하다며 그럼 이 루트 x가 들어갔을 때는 이 fx라는 무리함수가 x좌표를 0인 곳에서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루트 x가 있습니다. 자 미분계수라고 하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럼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0에서 접선 기울기 있지 않나? 아니죠. 아 좌극한이 없어요. 그럼 우리 fx 이렇게 만들어 볼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루트 x,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로 만들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로 만들어 보자.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원점 대칭의 무리함수가 두 개 붙어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이제 정확한 정의할 수 있잖아요.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부드럽게 이어진 거는 원래 미분 가능해야 되지 않아? 아닌데. 무한대로 발생했어. 그치. 여기 직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얘의 접선은 x는 뭐가 될 거니까?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미분계수는 무한대로 뭐 하고 있는 상태? 발산하고 있는 상태라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서 배울 때는 미분 가능하다를 그냥 대략적으로 잡으면 이렇게 잡았었지 않나? 부드럽게 뭐 되어 있으면 이어진 곡선이면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다는데 이제 미적분으로 오면서 이 무리함수도 미분하기 시작할 거거든. 그럼 이것부터 미적분부터는 부드럽게 이어진 곡선이 미분 가능의 정의가 맞을까 아닐까? 아니겠죠. 원래 미분 가능의 그럼 정의는 뭐였어요? 무슨 미분계수랑 좌미계랑 무슨 미분계수가 우미계가 같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각각의 값이 무슨 영 하고 있어야 될까? 수렴하는 상태가 되어야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얘는 우미분계수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좌미분계수도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진 곡선은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나중에 우리 미분할 때 또 튀어나올 거예요. 진입 판별할 때. 그래서 디귿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론적으로. 잘 체크가 됐고, 자, 284번으로 가볼까요? 이제 조금씩 미분이 뭔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미적분을 하니까. 자, 284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데, 자, A도 1이 아니고 B도 1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렇죠. 로그 정리하기 위해서고. 자, 그때 fx라는 함수를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가 결합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기억부터 순서대로 가보면 1, A, B. 자, 이런 상태라면 x가 1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fx가 1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함수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지금 대소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분자 분모의 크기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면 자, 밑이 지금 이렇게 1보다 큰 상태들이니까 얘들은 결국에는 증가하는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자, 그럼 증가하는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얘기하는데 뭐 그래프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그려봅시다. x좌표가 1보다 큰 상태인 거고, 그러면 자, 1보다 큰 밑을 가지는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그리면 자, 이렇게 지수함수 두 개 비교되게 그려질 건데, 자, 좀 더 위에 있는 게 b의 x승이고 아래에 있는 게 a의 x승일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로그 함수 그리면 이건 질문해야지. 자, 위에 있는 게 로그 a의 x고, 그렇죠. 밑에 있는 게 로그 b의 x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x좌표가 1보다 큰 구간에서 bx승이랑 로그 bx 더한 게, 자, ax승이랑 로그 ax 더한 거보다 자, 뭐한지를 물어보는 거냐면 큰지를 물어보는 거네. ax승이랑 bx승 비교하면 bx승이 당연히 커요. 근데 로그 bx랑 로그 ax 비교하면 누가 큰 상태지? 우변이 더 크네. 그럼 이건 각각의 크기를 우리가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는 대소비가 되면 안 된다. 한 분가 짜자는 얘기지 이게. 네? 로그 AX 어디요? 아, 반대로 잡았네. 오, 맞아요. 유나야 고마워. 1시간 풀이할 뻔했다. 아, 이렇게 되면 상처 받을. 아! 일스 강의. 미쳤다. 자, 여기 B고 여기 A고. 자, 이렇게 되면 그럼 너무나도 자명해지네. 자, 분모랑 분자를 비교했을 때 분자가 전부 다 어떤 값이라서 큰 값들이라서 당연히 1보다 없을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는 상태다. 자, 기억은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자, 니은으로 가보면
B와 A가 이번에는 자, 1보다 작은 상태라면 둘 다 일단 양수니까 0보다 크다 잡아주고 자 0과 1 사이 이런 대소관계를 갖는다면 리미트 x 무한대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극한 만들어 본다. x 무한대로 갈 때 자 ax승 더하기 로그의 bx 자 다시 bx승 더하기 로그의 ax 이걸 똑바로 적었지. 자 이렇게 적으면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ax승은 어디로 수렴하게 되는 걸까? 아 이거 뭐야? 지금 감소함수잖아. 요래. 어찌됐든 간에 지수함수들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쵸? 자 로그 함수가 감소하는 함수 이렇게 그린다 치면 감소하는 함수 이렇게 그려진다 치면 얘는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슨 무한대로 발산하냐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치?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밑의 크기가 다른 상태니까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눈에 들어오기는 하나 자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배웠으니까 로그 ax, 로그 bx 빗변환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너네들의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ln b분의 1 곱하기 ln x라고 둔다 치면 얘를 ln a분의 1에 다시 ln x로 둔다 치면 어차피 ln b랑 ln a분의 1은 무슨 수 취급되는 거니까? 상수 취급되는 거니까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해했어? 그럼 위아래로 ln x, ln x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대상들이니까 결국에는 우리 극한값은 이 ln x의 개수비로 정해지는 것 아닐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ln b분의 1분의 ln a분의 1이 되는 거니까 하면 결국 얘는 ln a분의 뭐가 될 거다? ln b로 수렴할 수밖에 없고 자 이걸 다시 로그로 돌려주면 로그 a의 b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밑이 a거나 b거나 어떤 일반적인 로그들은 그치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맞추려면 자연 로그로 다 바꾸어 해석해도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생님. 네. 양이 뭐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 ln x. 아 미쳤다. 맞아요. lnx 양이 무한대로 가죠. 정신이 나왔네. 그쵸. 양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맞추어준다는 느낌. 그럼 가능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lnx로 로그 값표를 변환을 하면 이런 극한의 형태도 찾아내기가 쉽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자 얘가 0이냐고 물어봤는데 0일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치. 그래서 수렴하는 값 구해보면 로그에 뭐가 된다? a에 b가 된다. 자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디귿은 이 느낌이네. 디귿이 그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를 보는 거니까 자 ax승 더하기 자 그대로 로그의 a의 bx 자 bx승 더하기 로그의 ax인데 얘들은 0 플러스로 갈 때 a가 1보다 크든 작든 간에 무조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지? 1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1로 수렴할 거고 그럼 얘들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 이것도 방금 자연로그로 바꾼다 치면 ln b분의 1 곱하기 ln x고 얘는 ln a분의 1 곱하기 ln x가 되는데 자 이 자연로그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x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어디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얘들은 수렴하는 덩어리고 얘는 음의 무한대분의 음의 무한대 꼴이 되니까 자 이걸로 틱틱 나눈다 치면 극한값은 결국에는 뭐랑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로그 a의 b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죠. 얘로 나누면 1로 가는 것은 0으로 수렴하게 될 거니까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까? 자 그래서 디귿이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로그를 이렇게 잘 활용하면 로그에 대한 극한들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자, 필요한 거 잘 체크를 하시고요. 끝. 와 상당한 덧셈 정리입니다. 자, 쭉 넘어가 보면 상관함수의 덧셈 정리부터 이제 미분이 시작되는데 그 끝나는 데까지 페이지를 보면 200 거기도 상관함수 204초까지다 그쵸? 끝낼까요? 오늘이요?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이 시작이 돼요. 거기 몇 단원이죠? 너무 크게 2단원인가? 3단원이네? 여기부터 미적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기초 체력이 좀 튼튼해야 되지, 그치? 아, 어렸을 때 운동 좀 더 할 걸. 그죠? 자, 배운동 열심히 하시면 되고 익숙해질 겁니다. 자, 먼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싶냐면 지수로그 함수도 미분하려고 극한을 봤었다, 그쵸? 그러면 삼각함수도 미분하려면 삼각함수에 뭘 봐야 되는데? 극한을 봐야 되는데 왜 갑자기 덧셈 정리가 나오지? 덧셈 정리를 해야 극한과 미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인데, 자, 이것 또한 정리입니다, 정리. 자, 무엇에 대한 정리라고 하면 내가 언제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짧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쵸? 자, 덧셈 정리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인에 대해서 30도랑 45도를 더한 각이 있어요. 75도가 되겠죠. 이건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 삼각비의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래는 없는 상태였어. 근데 이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얘를 우당탕탕탕탕탕 하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자, 덧셈 정리니까 더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더하는 것도 되지만 뭐도 될까요? 빼는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에 대한 덧셈과 뺄셈에 대한 우리가 값들을 각 삼각비들을 이용해서 표현하자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네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랑 이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랑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이 각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각각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조리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자, 공식이 이렇게 네 가지 나오는데 왜 사인이랑 코사인만 있을까?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으니까? 유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자, 공식이 4개처럼 보이지만 이런 생각 해볼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무슨 베타가 들어간 느낌? 마이너스 베타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각변환 통해서 아래쪽 공식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덧셈에 대한 것만 알면 뺄셈에 대한 거는 그냥 각변환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오늘 쌤이 여기는 이 덧셈에 대한 두 가지, 그 다음에 또는 뺄셈에 대한 삼각함수의 각변환 공식들을 자, 증명을 할 거고 암기 테스트 합시다. 외우세요. 하고 이렇게 외워서 하려면 삶이 힘들어지겠다, 그치? 그래서 얘 시계 구조를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 그 방식은 얘를 증명하고 나서 해볼게요. 자,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7, 8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내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위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쨌든 삼각함수의 값이니까 단위원에 있는 어떤 점의 좌표로 적있는 삼각 비의 표현들 또는 삼각함수의 표현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 그치? 그래서 쌤이 자, 이 위에 있는 1,3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의 일을 잡아놓고, 자, 이 점이 회전된 양을 알파라고 둔다 치면 A의 X좌표를 코사인 알파, Y좌표를 사인 알파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점을 하나 잡아주면서 이 B라는 점은 X축 시초선으로부터 회전된 양을 베타로 넣으면 B의 좌표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다. 그쵸? 자, 이렇게 잡고 나면 이제 뭐지? 너의 점의 좌표가 설정이 됐네? 그럼 여기에서 이 A와 B 사이의 거리를 관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생겨요. 처음에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대수적으로 표현하면 성분의 AB 길이의 제곱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된다. 맞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근데 이 A에서 B까지 거리를 관찰하는 방법이 기하학적으로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삼각형에서 얘가 무슨 변 삼각형이고 이등변이고, 그럼 여기 끼인 각이 뭐 빼기 뭐가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치? 나는 이런 각에 대한 차와 합의 값을 궁금해하는 상태니까, 자, 여기서 무슨 법칙 쓰면? 코사인 법칙 쓰면, 그치?
AB의 제곱이 한 번 더 정의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AB 제곱은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1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의 2배의 띡띡 곱하고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이 서로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같을 수밖에 없으니 이 관계를 정리하면 코사인의 자 덧셈 정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전개할 거예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어차피 얼마니까? 1 생길 거고 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또다시 베타 제곱 생기니까 더하기 1 생길 거고 자 그럼 이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다시 마이너스에 이거 곱하면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어? 자 간혹 빈칸 채우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증명을 합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2 날라갈 거고요.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이 모조리 같은데 마이너스 다 뗄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정리된 게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그럼 얘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 공식을 이제 구조화해서 그냥 쉽게 기억하는 방식이 코사인을 그냥 코라고 읽으면 코 사인은 신으로 읽읍시다. 신신 코신신이에요.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코 신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 부호는 어떻게 된다?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코사인 그래프가 한 줄기에서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위에 있는 게 코예요. 코 내려가면 신신. 코는 위에 있고 신발은 밑에 있으니까. 뭔 개소리야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라도 하십시오. 알겠죠? 지금은 그냥 너네 처음 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냥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만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각변환한다 치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고 싶으면 이 마이너스 베타 자리에 무슨 베타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렇게 넣으면 코사인의 알파에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의 사인 알파에 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되는 건데 자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부호 변화가 없는 상태고 사인은 기함수니까 부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구조는 여전히 코코신신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이걸 삼각형에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로 바꾸고 싶으면 우리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각변환이 뭐였더라? 그치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코사인 누구랑 같으니까? 알파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코사인의 알파가 지금 결국에는 코사인 알파를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자 이런 구조를 사인 알파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자 여기 알파 자리에 지금 내가 만약에 알파 대신에 넣을까? 알파 자리에 넣는다 쳐보자. 자 알파 자리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넣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기 있는 주어진 좌변의 식은 코사인의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를 묶이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 자 무슨 삼각비가 되지? 무슨 상함수가 되지?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넣으면 얘는 뭐로 바뀌고? 그치 사인 알파로 바뀌게 되고 자 얘도 다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바꾸면 코사인이 될 거니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의 구조는 신코코신이 돼요. 자 이 신코코신도 기억을 해보면 사인의 반주기를 그려봅니다. 자 밑에 있는 건 뭐다? 신이다. 위에 있는 건 코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야. 진이죠. 그래서 사인은 코신, 코코신이고 코사인은 코코신신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컷? 자, 그러면 자 부호만 주의하면 되는데 사인은 부호 변화가 있고 없는 상태고 코사인은 부호 변화가 존재하는 상태다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이걸 10초 만에 외우라는 거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5초 지났습니다. 하나씩 물어볼 거예요.
끝. 자,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 떠오르는 거 뭐가 떠오르는 거고? 신신이 아니라 신코, 코신이고, 코사인은 코코, 신신이고, 코사인은 부호 변화가 있고, 사인은 부호 변화가 없다. 자, 도균아. 예,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있는 거예요. 저 뭐라 했어요? 알파. 코사인 헷갈릴 수 있어. 알파 쌤도 가끔 헷갈려. 하고 코사인 알파 하고 곱하기 사인 베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알파 베타 이렇게 4개밖에 안 나오는데 벌써 헷갈린 거야? 자, 지구야. 이유지 사인 알파 아 잠깐만, 이건 했잖아. 이거. 코사인 알파 응. 코사인 베타 어허.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렇죠. 자, 이거 적어도 오면 부호만 바꿀 거니까 한번 지우고. 효진아.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코사인, 코사인, 베타. 적혀 있어요. 빼기, 빼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치. 이런 게 되는 거겠다. 그쵸? 자, 민서야.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알파, 음. 코사인 베타, 음. 더하기 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렇지.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사인, 코사인 다 했으니까. 자, 미지아 탄젠트는 사인 알파, 사인 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응 하지 마세요. 니들 시킬 겁니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치. 신신에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분자. 사인 알파 사인 코사인 알파? 베타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렇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의 덧셈 정리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막둥이.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베타. 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 있죠. 자, 사인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 이렇게 간단히 구조했으면 탄젠트도 예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맞아. 여기 분자 분모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눕니다.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로 나누어 볼게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아니 잠깐만. 이걸로 나누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자. 그래야 예뻐진다. 자, 유나야. 이 분자 분모를 다 나눌 거야. 그럼 요 맨 밑에 건 뭐가 될 거야? 제곱. 나누고 있어. 위에도 나누고 밑에도 나누는 거야. 위아래로 다 나누고 있어. 네. 그러니까 분자 분모의 식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유리식은 분자의 분모에 분자랑 분모에 똑같은 식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호관계가 성립하거든. 알아들었지? 그래서 분자에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나누고 분모에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나누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러다가 상관없어 덕분에 정신도 못 나가. 나누면 이렇게 분배될 것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러면 1 1 빼기 빼기 탄젠트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치? 그럼 이거 하면서 이제 규칙이 좀 보여. 코사인으로 나누게 되면 코사인들은 다 1로 바뀔 거고 약분되면서 없어지니까. 사인은 분모에 코사인이 끼어 들어가니까 뭘로 바꿀 수 있다? 탄젠트로 바꿀 수 있다. 탄젠트 덧셈 정리니까 탄젠트가 나와야죠. 그쵸? 자, 분자의 재현아 그대로 불러보면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사인 코사인의 신코코신이랑 코코신이라는 아주 기반한 방식이 있었잖아요. 탄젠트에는 뭐가 없나요? 하고 보니까 탄젠트식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 이거는 그냥 대놓고 그냥 무조건 외운다. 이렇게 해도 삶이 피곤해질 것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걸 하니까 검증된 방법이거든. 10년 동안 검증됐는데 이걸 하니까 애들이 제일 잘해. 일마탄탄 탄풀탄. 너네 그 광고에 이가탄탄 하는 광고 들어본 적 있어? 인사돌. 그치?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서 이가탄탄 탄풀탄, 일마탄탄 탄풀탄. 와. 됐어요? 자, 그리고 기억을 하나 하셔야 되는 게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는 두 탄젠트 값의 등 형태랑 고배 형태랑 두 탄젠트 값에 뭐가 등장하니까 합. 뭐야? 우리가 두 수치의 합과 곱이 등장하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럼 거기에서 연계될 수 있는 게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구조에서 일단 이 합곱이 있다는 건 알아놓으시고 자, 이거 위치들이 헷갈리면 일마탄탄 탄풀탄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마탄탄 탄풀탄, 일마탄탄 탄풀탄, 일마탄탄 탄풀탄, 일마탄탄 탄풀탄. 자, 도균아. 네.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그렇지. 검증됐잖아. 검증됐죠. 그치? 이 복잡한 식을 두고 10초 만에 기억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얘도 뭐랑 뭘로 나눌까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코사인은 다 뭘로 바꾼다는 느낌? 1로. 그 다음에 사인은 다 뭘로 바꾼다는 느낌? 탄젠트로 바꾼다는 느낌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1, 풀,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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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탄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1마탄, 탄, 탄, 풀, 탄, 인큰,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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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탄. 됐어요? 자, 시완아. 마무리해볼까?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됩니다. 끝. 이렇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마무리되는데 이제 그럼 얘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봐야겠다. 그죠? 자, 근데 셀 증명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소개한다는데 아직 하나밖에 소개 안 했다. 그치? 자, 그래서 하나 더 소개하고 갈 겁니다. 자,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증명 방법을 하나 보고 갈게요. 이것도 내신에서 빈칸 채우기로 많이 나와서 쌤이 소개하는 겁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삼각형, 일반적인 삼각형 쌤 이렇게 지금 ABC라고 줘볼게요. 자, 요변 길이는 그럼 C가 될 거고 요변 길이는 B로 표현될 건데 자,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수선의 반열에서 두 군데로 쪼갭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높이를 H라고 한번 더 봅시다. 자, 여기 끼어있는 값들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럼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몇 분의 몇에? 2분의 1에 BC의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다. 그치? 덧셈 변이 만들어질 것 같다. 이제 감각이 좀 온다. 그쵸? 그럼 얘는 조각난 두 삼각형의 넓이 합이랑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죠. 그럼 삼각형 ABH의 넓이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에 CH 사인 알파일 거고. 자, 플러스에 부시를 좀 올라가게. 자, 그 다음에 삼각형 그럼 ACH는요. 2분의 1에 BH 사인 베타 이렇게 될 건데 그럼 너네 두 개 더한 게 2랑 같다는 거니까 2분의 1 다 날릴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럼 관계 정리되는 게 BC의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자, CH의 사인 알파 더하기 BH의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건데 나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만 남기고 싶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양면 누구로 나눌까? BC로 나누겠죠. 이렇게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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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B분의 H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코사인 베타. 그렇지. 코사인 베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C분의 H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코사인 알파. 그래서 신, 코, 코, 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또다시 각변환을 통해서 나머지 공식도 증명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 짧게 소개하고 이제 문제 풀러 갈까요? 자, 목적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문제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런 거 있었잖아 얘들아. 탄젠트에 아니 사인에 30도가 있고 사인에 60도가 있는데 자, 각이 2배 됐다고 해서 여기 있는 값이 2배 했을 때 둘이 같아진다는 건 말이 안 돼. 안 되는 거였다, 그치? 띨빵에도 너무나도 띨빵한 방법이었고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사인의 75도의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얘는 그럼 사인 몇 도 더하기? 30도 더하기? 그치, 45도인 거니까 자, 예를 들고 와 선생님 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진짜 기가 막힌다, 그쵸?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사인이니까 신코코신 코코신신? 신코코신. 자, 그대로 사인의 30도 2분의 1 코사인의 45도 2분의 루트 2 더하기 코사인의 30도 2분의 루트 3 사인의 45도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 자, 전체 몇 분의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반대 가정도 알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먼저 가보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사인의 15도를 구해야 돼요. 뭔데? 60도 빼기 45도 해도 되고 45도 빼기 30도 해도 되고 자, 편한 거 쓰면 돼요. 뭐 할까요? 45도 빼기 30도. 그치, 우리 큰 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거는 그냥 민족 정서야. 자, 그럼 얘도 신코코시니까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부호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면 2분의 루트 2 그럼 45도 나면 기분이 막 좋아. 사인 코사인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신코코신 하면서 헷갈리면 이렇게 그냥 적어놓고 가면 돼요. 자, 마지막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래서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그냥 만들어주면 된다, 이 생각인 거죠.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기다려봐. 뭐 하라는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이걸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으면 같이 수업하기가 힘듭니다. 자, 반대 가정이죠. 얘는 그럼 뭐에 뭘까요? 사인에 230도 마이너스 170도니까 사인 60도 그냥 얘기하자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연산들이 나올 수 있다.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이때까지 이거 사인 15도 구하는 거 한 번도 안 해줬었거든.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작년에 애들이 서준에 사인 15도 구하라 문제를 다 틀렸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해요? A 스텝을 안 풀어서 그래. A 스텝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덧셈 정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뭐 이런 간단한 예제들 좀 보고 갑시다. 자,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를 더했는데 3분의 2분의 1이래요.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를 더했는데 자, 2분의 3이에요. 원래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이런 게 많지 않았나? 그쵸. 각이 같을 때 사인과 코사인 알파의 합이 나오면 뭐 하고 싶다는 생각? 제곱. 그럼 제곱하면 얘가 뭐다 되니까 1 플러스 2 사인 알파 2 그치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고배값을 안 칠 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정역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코사인에 대한 얘기도 해줬고 선생님 그럼 이거 연립하면 안 돼요? 연립하면 뭐가 되겠니? 속어낼 게 없는데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물어봅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뭔지 볼까요? 얘는 코, 그치, 부호, 바뀌고, 신이야. 이렇게 곱한 거 필요하긴 하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뭐는 하긴 해야겠다? 제곱하긴 해야겠다. 그치, 그 생각이 든다, 그죠? 그럼 각각 제곱하면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조각 만들어지고. 아, 왜 그래? 자, 이것도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 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내가 원하는 조각 만들어지고. 이걸 통째로 뭐 하자는 얘기일까 그러면? 그렇지, 더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2배에 더하기 2배에 이거 2개 더하면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바로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변에 제곱된 값인 4분의 1과 4분의 9의 합으로서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보자면 되지 않을까. 자, 넘어가면서 2분의 1 될 거니까 여기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조립하는 문제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건 뭐 여러분들 직접 해볼까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2인 상태고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분의 1인 상태로 주어졌을 때 나한테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1의 값을 계산하라. 아니면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빵하네. 자,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의 값을 계산하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쓱싹. 아까 그거 연립하는 거 네. 정현이야. 네. 다 알 거야. 그쪽에 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 공식에서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나누면서 이렇게 새로운 관계들을 보니까 구조가 비슷해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고, 자 그럼 얘는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자 뭐가 하기 싫냐면 이 공식을 외우면 구조도 있거든. 탄 시컨트 한 번 더 타면 새카맣게 탄다. 한 번 더 타면 새카맣게 탄다고. 한 번 더 코가 타면 코가 새카맣게 탄다. 미쳤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까먹으면 그냥 제곱 공식 이렇게 역수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고요. 익숙해질 거거든. 근데 이거는 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만큼 빨리 익숙해지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야. 얘만큼 많이 쓰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많이 안 쓰니까 꼭 외울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까먹으면 한 번씩 정리해도 돼. 근데 구조는 익숙해져 있어야 돼. 왜냐면 이거 적분할 때 다 쓸 거거든. 미분할 때도 쓰고. 자,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미분과 적분을 위해서 쌤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탄젠트의 짝지는 누가 되는 겁니까? 시컨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탄젠트는 이런 제곱 공식이든 미분이든 적분이든 얘의 짝은 시컨트와 짝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그러면 탄젠트 짝지가 시컨트니까 자, 거기에 코가 묻어있는 코탄젠트의 짝지는 누가 된다고 보면 될까? 코시컨트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조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세트가 되는 느낌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짝을 기억하는 게 좋으니까 요거 하나만 체크를 잘 해놓는 걸로 합시다. 탄젠트 짝지는 시컨트고, 자, 그 다음에 코탄젠트 짝지는 코시컨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돼! 정현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뭐 어차피 5분밖에 안 되니까 괜찮을 거야. 정이 나와서 뭐라고 해야겠네. 왜 그랬단 말이야. 찍히고 있지. 다 찍히고 있어. 재현이 정강이 2대 얘야. 텀블러 5대 얘야. 그치, 조인트 간다고 많이 하지. 자, 그럼 이런 관계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아는 삼각함수 내용으로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우와, 간단하게 이런 거 가봅시다. 이것도 쌤이 원래 안 해줬는데 안 해주니까 자꾸 틀려가지고 하는 건데, 자, 세타가 3분의 4파일 때를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에서 나한테 시컨트 3분의 4파일을 계산해보래요.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컨트는 누구의 역수니까?
코사인. 그럼 코사인의 3분의 4파니까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각변하는 게 맞겠다. 그쵸? 자, 파이 지우고 나면 앞에 뭐 달릴 거라서? 그렇지.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분의 1이라서 어쨌든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니까? 2분의 1이니까 그냥 그 역수 참인데서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고 굳이 이거 역수 표현을 또 다 적을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나한테 코탄젠트의 3분의 4파이 찾으라 그러면 빠르게 그냥 탄젠트 몇 분의 파이만 찾고 3분의 4파이 찾고 얘는 그러면 파이만큼 지워질 거니까 탄젠트 3분의 파이가 얼마라서 루트 3이라서 그거에 대한 역수를 적어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지 않나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부호변화의 주의를 해야 되니까 쌤이 간단한 예제를 줄 테니 3점짜리 틀림을 막기 위해서 자, 요거 예제 한 번만 같이 풀어보고 합시다. 자, 세타의 값이 만약에 자,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었어요. 자, 이러한 세타에 대해서 제가 시컨트 세타의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마이너스 4분의 5로 나왔네. 자, 이런 상태일 때 나한테 자, 코시컨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 하나 구해보고 자, 두 번째요. 시컨트의 그대로 파이 플러스 세타 한번 구해보고요. 자, 세 번째로 탄젠트의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요거까지 모조리 한 번씩 쭈루루룩 계산해 봅시다. 시작할까요? 띠링. 자, 시컨트가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시컨트 코사인 역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5분의 4로 빨리 잡고 가야 되겠다. 그죠? 자, 3, 4분면이니까 당연히 코사인가 음수로 나온 거고 그럼 동경길이 얼마인 상태냐면 5인 상태고요. 그때 x좌표가 마이너스 4라고 주어진 거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는 상태. 자, 이렇게 잡고 나면 이제 코시컨트가 나오는데 코시컨트는 어쨌든 사인이 없습니다. 그치? 그럼 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부터 각변환을 하는데 자, 각변환할 때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얘는 뭐로 바뀔 거고?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그치? 부호변화 보는 거죠? 여기 있는 세타는 항상 무슨 값으로 간주하면서 각변환한다? 얘값으로 간주합니다. 쌤 얘가 맞는데요? 안 된다 그치? 자, 2분의 3파이 탕 갔다가 세타만큼 빠지면 몇 사분면 각이라서? 3, 4분면 각이니까 3, 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찾자 이 얘기가 됐던 거고.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5분의 4인데 그것에 다시 무슨 수니까? 역수니까 자, 첫 번째 정답 4분의 5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로 시컨트는 다시 아까 코사인의 역수니까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찾으러 가면 되고 마음 편하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되겠네. 자, 그거 역수니까 저거 부호 바꾸고 역수하면 얘가 4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자, 탄젠트에 지금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면 어쨌든 간에 탄젠트가 통탕탕 홀수 파이고 세타만큼 넣으면 4, 4분면이네. 4, 4분면에서 탄젠트 부호는 양수, 음수? 음수. 그럼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뭐분의? 세타분의 1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코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탄젠트가 몇 분의 몇이기 때문에 4분의 3이라서 얘가 몇 분의 몇입니다. 그치, 3분의 4 된다. 그냥 이 정도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랑 그 다음에 역수 표현들 정리를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탄젠트의 이제 덧셈 정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하나씩 보러 갈게요. 자, 이거는 눈으로 따라오면서 문제를 풀면 되고 자, 의미를 좀 부여하는 문제들을 시간 주고 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이죠, 지금? 40분?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번 돌렸다가 자, 다시 보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좀 더 봅시다. 자, 간단한 산수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하는 걸로 하고 가서 와. 괜찮네. 출연하기 싫어. 회사 안 찍고 있어. V 한번 하고 가. 아이, 안 좋네.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분의 3파일 때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 우리한테 1 탄젠트 알파랑 1 탄젠트 베타 이거 곱한 거 한번 계산해보래요. 기분이 이상하다. 그래, 더해서 4분의 3파인 건 좋은데. 그쵸. 이거 구하라 그럽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했을 때 만들어진 식의 구조가 탄젠트와 탄젠트 값의 합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덧셈 정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자, 그럼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들어가면
얘는 그치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1마 탄탄 탄플탄 그치 머릿속에 들어와 버렸죠. 지배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생각이고 그럼 4분의 3파에 대한 탄젠트 값은 무슨 일? 그렇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결국에는 이 합과 곱에 대한 어떤 관계성을 얘기한다는 거지 않을까. 자 그럼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얘를 바꾸면 9 바뀌면서 마이너스를 곱해지니까 얘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된다 이 생각인 거고 맞아요. 그 앞에 또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9 플러스로 바뀌겠다 그치. 자 덧셈으로 찌릿찌릿 바꿔주면 결국에 얘랑 얘랑 어떻게 될까요? 상쇄되겠죠. 자 그치 플러스 플러스 바꾸면 요래요래 없어지고 남는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보자는 거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자 또 다른 거 하나 봅시다. 자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렇게 나와있을 때 우리한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얘를 만족시키는 상수의 값을 구하시오. 보자마자 이것도 당연히 탄젠트의 덧셈 정도. 이거부터 바꾼다 친다. 그치 1마 탄탄이니까 여기서 탄젠트 2 곱한 거 바로 적어도 되지 않을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분자에는 탄플탄이니까 바로 적으면 마이너스 a가 자 그대로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상수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 생각이죠. 끝? 되니? 그래서 합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젠트의 덧셈 정리가 1 더하기 안 돼. 어디? 1만 뭐야? 1만 탄탄인데 곱이 마이너스구나. 맞아요. 그치 그럼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치 고마워요. a는 그대로 무슨 6이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그치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이제 좀 생각을 하는 문제를 가져가 볼까? 자 직각삼각형을 그렸습니다. ABC에서. 자 근데 이 직각삼각형의 AB의 밑변 길이는 3이고 자 높이는 1이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AC 길이를 한 변 길이로 하는 자 정삼각형을 이렇게 또 하나 그려주겠대요. 자, D라는 점을 잡고요. 심심하니까 우리 D에서 여기 AB의 내린 수사각을 H라고 했을 때 여기 주어진 삼각형 ADH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라는 생각이에요. 만나면 오케이. 일단 높이부터 구해볼까요? 그냥 성분 DH 길이로 알아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아니지. 아니지. 뭐가 이렇게 잡아? 이게 뭐야? 사인으로 생각해야지. 그렇지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사인으로 생각하고 그 DA 길이가 얼마기 때문에 루트 10이니까 나는 지금 요각에 대한 정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계 정보가 있는 여기 몇 도짜리? 60도. 이 직각삼각형도 가계 크기는 결정이 됐으나 특수각이 아닐 뿐. 그럼 여기를 뭐라고 잡으면 될까? 알파라고 잡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내가 찾는 이 DH 길이는 성분 AD 길이에다가 사인 뭘 곱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60도 60도 더하기 알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그대로 쓰자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신 코코신 쓰면 되니까 여기 사인 알파 미리 적고 가볼까? 사인 알파는 루트 10분의 1. 자 코사인 알파 루트 알파니까 루트 10분의 3 해놓고 자 신 코코신이니까 더해진다 치면 신 루트 10분의 1. 자 코사인 60도 2분의 1 더하기 코신이니까 코사인 루트 10분의 3 곱하기 사인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자 계산해주면 2루트 10분의 뭐 더하기 뭐가 되고 1 플러스 3루트 3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 얼마 곱하면 되기 때문에 그치 10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자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오면서 자 우리 높이의 표현은 2분의 1 플러스 3루트 3이다. 이렇게까지는 정해진다. 그치? 그러면 이제 높이를 찾았으니까 무슨 점도 찾으면 됩니까? 밑변도 찾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AH 길이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코사인의 A 여기 있는 루트 10에다가 코사인의 또다시 뭐 더하기 뭐? 알파 더하기 60도. 코코신신이죠. 네. 코신신하면 빠질 거고 코사인이 루트 10분의 3 코사인 60도 2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알파 루트 10분의 1 신 2분의 루트 3 됐나요? 2루트 10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자 이 또한 몇 배에서? 루트 10배에서 자 지금 밑변 길이가 그래서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될 거니까 이거 곱하고 다시 몇 분의 몇 배까지 하면 2분의 1배까지 하면 그냥 넓이는 구할 수 있다. 그냥 나는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계산이 좀 많을 뿐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울게요. 탄젠트의 덧셈 정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교재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조각을 좀 찾아볼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렇지. 기하를 하는 사람은 내접을 통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배웠었습니다. 안 돼. 왜죠? 그런데 이제 미적분에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일단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항상 무슨 각으로 정의되냐면 예각으로 정의합니다. 왜요? 분법인데 왜 예각으로 정의해요? 아 그렇게 하겠대 지금요. 그걸 받아들여야지. 근데 이렇게 되면 외워야 되는 개념이 되니까 사실 문제에서는 엄밀하게 줍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옛날 문제들은 그렇지 않은 표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각으로 정의한다라고 지금 바탕을 깔고 가는 거고 자 그럼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여기는 이 예각의 크기를 우리가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직선이 가지는 기울기는 각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치면 이렇게 내가 x축을 만들어 줬을 때 자, 요 각을 지금 우리가 예각을 세타라고 두면 요 각도 당연히 뭐가 될 거고? 세타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세타가 각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알파랑 베타라고 둔다 치면 자, 이거 두 개 더해서 알파 되는 거니까 세타는 뭐 빼기 뭐로 표현될 수 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될 수 있는 덧셈 정리의 각의 표현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왜 x축과 이루는 각을 알파 베타로 잡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만약에 m이라고 둔다 치면 그걸 탄젠트 값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자, 아래쪽 직선의 그런 기울기를 m'으로 잡으면 m'은 뭐로 또 표현 가능할까? 탄젠트의 자, 그치 베타로 표현 가능하겠다.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탄젠트 값의 관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고 탄젠트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자, 덧셈 정리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될 거니까 1풀 탄탄 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부호가 같고 밑에 거는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들을 각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1 더하기 m 곱하기 m'에다가 자 m 마이너스 m' 이렇게 표현해도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럴 때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예각 세타가 여기는 x축과 이루는 각 알파 베타로 뒀을 때 항상 예각으로 표현이 가능해. 근데 있잖아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라면 너무 애매하게 그렸네. 음수인 상태라면 싫어. 또 지금. 스트레스 이 정도로 가볼까요? 자, 요각이 지금 그럼 부직선이 이루는 세타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를 표현한 탄젠트 값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둔각중이 각각 알파랑 베타가 되는 것 아닐까? 자 그럼 요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로 표현하면요 베타랑 세타를 더한 게 알파가 되는 거니까 자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면 세타는 또다시 뭐 빼기 뭐가 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이 가능하기는 하네. 요럴 때는 그러면 리미트가 아니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거랑 구조는 어떤 상태일 거고 같은 상태로 만들어지긴 할 건데
여기서 이 직선의 기울기 탄젠트 알파는 현재 무슨 수로 표현이 되죠? 음수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직선은 지금 이 안쪽에 얘는 세타 예각이 됐기 때문에 얘랑 구조가 똑같은 상태가 되지. 그런데 얘를 조금 더 이렇게 계속 기울인다고 생각을 해볼까? 자, 기울여 나간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둘러만 알고 그래야지. 왕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번에는 내각이 여기 바깥쪽에 생기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 안쪽에 각이 뭐 빼기 뭐가 되는 걸까?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게 되면 저렇게 구하게 되면 여기는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현재 예각이니까 둔각이니까 둔각이 되거든. 둔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계산한 게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어차피 무슨 각으로 정의돼야 되니까 예각으로 정의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 바깥쪽의 각을 다시 찾아야 돼. 그럼 둔각일 때 탄젠트 값이 자,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럼 둔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그래프의 기울기를 맞게 막 열심히 그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걔를 이제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 2분의 파이까지가 무슨 각 범위가 되는 거고 얘가 범위가 되겠죠. 그럼 둔각의 범위는 여기 바깥쪽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탄젠트 그래프 그리면 둔각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체 탄젠트 값이 무슨 값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까? 음수로 표현이 돼. 그래서 내가 이 직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탄젠트의 두 각의 차이를 계산을 했는데 그게 음수가 나온다? 그럼 여기는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무슨 각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둔각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내가 찾는 예각의 표현이 맞아 아니야? 아닌 거지. 그럼 얘를 예각으로 바꾸어야 되겠네?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는 반대편에 있는 이 각 세타를 찾는 거고 내가 찾은 값은 그러면 세타로 표현해보면 세타를 찾은 게 아니라 파이 마이너스 뭘 찾은 거니까? 세타를 찾은 거니까 아 내가 찾은 음의 값이 탄젠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구나. 그럼 얘는 각변환을 통해서 탄젠트의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또다시 음각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될 거고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는 생각이네. 아 그럼 어차피 여기 예각 크기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둔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크기는 같은데 뭐만 달라진다는 상태니까? 부호만 달라진다는 상태니까 자, 이렇게 맨날 거쳐가기가 귀찮으니까 자, 수학에서 부호를 고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슨 값 씌우는 걸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전부 다 탄젠트가 지금 탄젠트의 덕셈 정리를 이용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여기에 절대값을 다 붙여놓는데 이 절대값을 붙여놓는 의미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얘가 둔각이든 음각이든 무슨 각으로 고정하기 위함이다. 예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그냥 절대값이 붙었다라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그래서 뭐 간단하게 아이고 예를 통해서 하나 본다 치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봅시다. 자 직선이 y는 2x-1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y는 3x 플러스 2인 게 있다 칩시다. 자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얘가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 얘가 크기를 못 구하겠구나. 얘가 크기를 세타라 할 때 탄젠트 세타를 찾아보자. 이렇게 한다 치면 자 각 직선에 뭐가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냥 생각한다라는 느낌인 거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말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합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탄젠트에 일단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알파 마이너스 뭐로 구성되어 있을 거니까 베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가 1풀탄탄일 거라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로 구성된다. 이렇게 하나 잡아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탄젠트 알파 하나는 2라고 잡는다 치면 탄젠트 베타 하나는 무슨 상으로 잡힐 거라서 3으로 잡힐 거라서 이대로 그냥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얘가 1 마이너스 6분의 자 그대로 2 빼기 마이너스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 5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1이 돼버립니까?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거든. 자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기분이 좀 이상해야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유는 얘가 무슨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예각이 아니기 때문이고 사실 이게 둔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뜸각 쪽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림에서 우리가 알파가 항상 큰 각으로 잡아줬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요 그림에서 누가 알파인지 베타인지 알아 몰라? 몰라. 여기 안쪽에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잡혀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음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이제 예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그냥 무슨 값 씌운다는 느낌일까? 절대값 씌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예각 범위로 얘를 세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 탄젠트 세타라는 것의 값이 예각 범위에서 뭐가 정한다? 1이 된다. 이 세타는 몇 분의 파이다? 4분의 파이다. 그래서 두 직선의 이름각이 몇 도임을 얘기를 하겠다? 45도임을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적당히 그려보면 이게 기울기니까 또 요래요래 갈 거 아닙니까? 기울기 마상이니까 요래요래 좀 더 가파르게 감소할 것 아니에요. 그치? 여기는 요 예각의 크기가 몇 도임을 알아낼 수 있다 이제 45도임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지. 머릿속에 좀 들어오나요?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에 대한 관찰은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되 절대값을 씌워서 관찰하는데 절대값 씌우는 이유는 뭐 하나 때문? 예각으로 고정해놓고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 몇 가지 문제상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수능 끝나고 나서 알바 자리를 찾는데 쉬운 알바 자리는 다 이미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수시로 이미 합격한 애들이 다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픈 일밖에 없겠다. 그치? 자 그래서 택배 회사에 상하차를 하고 있어요. 와 짐이 이렇게 막 쌓여있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춥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예전에 공부할 때가 좋았지 하면서 OCH, IJ 이렇게 하면서 수학이나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C에서 J까지 이 택배 상하차 박스를 묶어놓고 있는 자 줄이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와 I를 연결한 줄도 보였어요. 여기 각 세타에 대한 삼각비는 얼마일까? 너무 궁금한 거지. 미친놈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성분 CJ와 그 다음에 성분 CI가 이루는 각을 세타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한테 사인 세타 1이 너무 궁금했대요. 엥? 선생, 사인 세타 1은 알려준 적이 없잖아. 할 수는 있기는 있겠죠. 그치. 사인을 구한다 치면 어쨌든 요 선이 만들어내는 사인 값을 하나 찾으면 되지 않을까? 전체 각에서 1분의 각을 뭐하면 되는 거니까? 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박스들이 다 정사각형이라는 가정하에 여기서 사인 값 구하고 코사인 값 구하려면 지저분할까요? 안 지저분할까요? 지저분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야. 자, 요각 하나 알파라 두고 요각 하나 베타라 두면 내가 찾는 게 지금 사인 몇 빼기 뭐가 될까? 알파 빼기 베타가 돼. 자, 그럼 요거 찾으려면 사인 알파도 찾아야 되고 코사인 알파도 찾아야 되고 사인 베타도 찾아야 되고 코사인 베타도 찾아야 돼. 근데 그 찾는 값이 사인 알파가 루트 몇 분의? 5분의 몇이 되고 2가 되고 얘가 루트 5분의 1이 되고 얘가 루트 2분의 1이 되고 얘도 루트 2분의 뭐가 되는 거? 1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꼭 사인값 구한다고 해서 자 순수하게 사인을 구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구하는 게 두 직선이 이루는 무슨 각이니까? 예각, 그치. 예각이니까 탄젠트 그냥 찾는 게 낫고 여기서는 이 탄젠트 값이 기울기니까 훨씬 간단하다는 생각이죠. 자 그럼 각 직선의 기울기 얘는 얼마고? 2고 그치. 얘의 기울기는 얼마니까? 1이니까 기울기 2랑 1짜리로 가는 게 편하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자 1풀 탄탄이니까 두 개 곱하면서 더하면 1 플러스 2 곱하기 1에서 분모 3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탄 나타나면 되니까 그대로 얼마? 1. 1 빼기 2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무슨 값 씌울 건데?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냥 양의 값 계산하기 편한 걸로 가시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몇 분의 몇이라서?
3분의 1이라서 그럼 3분의 1짜리에 대한 탄젠트 값이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질 거라서 자 사인 값은 뭘 수밖에 없다? 루트 10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이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순진하게만 가지 말고 문제 조건을 보고 어떤 덧셈 정리가 편안한지를 보는데 대표적으로 탄젠트의 덧셈 정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무엇을 관찰할 때 각을 관찰할 때 많이 쓴다 이 얘기입니다. 자 6번째 예시였고 자 7번째 예시는 직접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려줄게요. 자 좌표평면상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두 개 그리는데 하나는 y는 마이너스 3x고요. 또 다른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입니다. 자, 둘 다 기울기 음수인 상태로 어쨌든 주어진 거고 자, 여기 원점이고 자, 여기 a라는 점인데 자, O에서 a까지 길이를 딱 측정했더니 10루트 3이 나왔대. 그럼 내가 이제 또 심심하단 말이야. A에서 이 반대편 직선을 수선해봐야 되어서 A에서 H까지 이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생각, 선생님 좀 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이 점의 좌표를 찾아서 선생님 거리 구하면 거 아닙니까? 뭐 점좌표 A 좌표 구하는 거 어렵습니까?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루트 10해서 간다 치면 여기 x좌표가 얘를 루트 10으로 남은 값이니까 루트 몇십이 됐을까? 30이 되겠죠. 자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그치. 이상하다. 시작하시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삼각함수 합성해야 되는구나. 나 그래 있나? 여기 진짜 많아. 극한으로 가기 위한 길이 매우 겁납니다. 대각이랑 반각 공식도요. 대각이랑 반각 공식은 근데 똑같게도 되는데. 여기 합성이 없구나. 당장은. 합성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하긴 해야 돼요. 문제집이 다 나와요. 고마워. 안 찍혔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자, 그래서 루트로 나누면서 엄청 루트로 나누니까 루트 뭐가 된다는 거? 자, 6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어요. 자,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제 예각이랑 대각이랑 반각 공식 보러 갑시다. 후하 말 그대로 대각이에요. 얘들아, 우리 이 생각 한번 해볼까? 중근, 3중근, n중근 하면서 그냥 중근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었지? 2라는 표현이 생략돼 있었지.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백악 공식도 자 일반적으로 2배 되는 2배각, 3배각, 4배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n배각 공식까지 있을 텐데 자 그 중에 백악 공식이라고 표현되는 건 그냥 몇 배 되는 각에 대해서만 2배 되는 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3배각도 공식이 있었는데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요. 쓰임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백악 공식 보러 갈게요. 자, 이 백악 공식은 잘 정리해놔야 되는 게 일단 뭐 여기 위에 있는 것들 다 너무 잘 쓰이고 특히 코사인 2알파 여기는 사인 2알파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자 정리는 어렵잖아요. 사인 2알파라고 해봤자 사인 뭐 더하기 뭐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그냥 덧셈 정리 이용해서 신코코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신코코신 만든다 치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알파 다시 코사인 알파 신코코신이니까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두 개 어떤 값이니까? 같은 값이니까 몇 배 된다? 2배 된다. 이렇게. 그럼 사인 15도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얘는 백악 공식이 있으면 반대로 간 게 뭘까? 반각 공식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그 반각 공식 통해서 사인 15도도 나중에 찾을 수는 있긴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여기 사인의 2알파가 2 사인 알파, 2 코사인, 그대로 코사인 베타 된다는 맥락은 완전 제곱식이랑 잘 묶여서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뭐야 이거 왜 베타야? 자, 그치 틀린 그림 잡기였습니다. 자, 1 플러스 사인 2알파에 루트 씌워져 있으면 이게 이제 무슨 제곱식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될까? 완전 제곱식이어서 얘가 절대값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된다. 이런 느낌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죠. 할만하지 않으십니까? 네. 자, 그럼 코사인 2알파도 코코신신 쓰면 돼요. 그럼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는 뭔 소리야? 코 마이너스 싸싸 신신. 그렇지. 코코싸싸 하는 애들도 있긴 해. 근데 그 아니야. 뭔가 똥 싸는 느낌이라. 갑자기 똥 싼다고 얘기하나?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신코코신이라고 한 거 있잖아. 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얘도 조금 내가 볼 땐 머리가 비상한 놈이긴 한데 싸고 풀고 싸. 화장실에서 생각해냈대. 똥을 싸면서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싸고 풀고 싸. 그러면 마이너스는 뭘까? 싸고 마고 싸. 이렇게. 더럽죠? 신코코신이랑 코코신신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야. 근데 우리 이 생각 하나 해보자. 삼각함수가 두 개 계산하는 게 편하겠어? 하나 계산하는 게 편하겠어? 하나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얘가 사인 제곱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1마 사인 제곱. 그럼 코사인 2알파를 구할 때 1 마이너스 몇 사인 제곱? 2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그럼 반대로 이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로 바꿔보니까 자, 부호 바뀌면서 더해지면 그치, 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자, 이거는 분명히 표현이 여러 가지라는 거 익혀야 된다. 이유는 여기에서 반각 공식이 유도가 돼요. 자, 각이 2배 된 걸 표현하는 게 배각 공식이면 그걸 거꾸로 뒤집은 게 반각 공식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반각 공식 여기서 만들면 1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 나누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관계식에서 반각 공식을 유도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사인 제곱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면 두 개 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럼 사인 제곱 알파를 우리가 앞으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로 2알파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쌤, 이걸 도대체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생각해보자. 나중에 미분이랑 적분할 거거든. 차수가 높을수록 계산이 편합니까? 낮을수록 계산이 편합니까? 낮을수록 계산이 편하니까 2차를 몇 차로 변환하는 느낌? 1차로 변환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사인 제곱 적분하는 건 매우 불편한 일이거든. 근데 1차의 사인 코사인을 적분하는 건 쉬운 일이 될 거라서 자, 이런 것들 나중에 미분형 적분해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코사인 2알파랑 이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이에서 자, 코사인에 대한 반각 공식도 유도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2분의 이거 넘어가서 그냥 나눈 거니까 그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그래서 부호만 다른 형태고 구조는 비슷합니다. 기억하기가 편하겠죠. 컷!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탄젠트의 배각 공식도 빨리 정리를 하고 가죠. 자,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1마 탄탄 1풀 탄탄? 그치. 1마 탄탄 단풀 탄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나 이거 매년 하는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매년 더 못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끝? 그래서 자, 요 관계에서 다시 그러면 반각 공식을 유도하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치. 그러니까 반각 공식은 다 여기서 유도돼요. 지금 여기 탄젠트가 없는데요. 얘분의 그치, 얘로 나누면 되겠죠. 그치. 생각을 좋아. 잘했어요. 그럼 얘 나누게 되면 1풀코분의 뭐가 된다? 1마포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탄젠트 제곱 알파다. 이렇게까지 자, 반각 공식을 만드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들은 전부 다 미분하고 적분 뒤쪽에 나오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공식을 익히라고 계산 문제만 나올 거거든. 그래서 계산 하나씩 다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뭐 그냥 하나만 보고 봅시다. 뭐 그냥 사인 알파가 예를 들어서 그래 3분의 1이었다 치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인 2알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니까 2 곱하기 3분의 1에다가 코사인 값이 얼마가 될까요? 3분의 그치 2루트 2인데 항상 이렇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는 그치 마이너스 버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알파의 가계 범위가 문제에서 출제가 되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코사인 값은 양수니까 음수니까 음수가 되는 거니까 답은 밑에 걸로 체크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삽질이 이걸 답으로 줬고 와 선지에 있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수능에서 3점이 날아갑니다. 1등급인 애가 2등급이 됐죠. 의대 최저를 못 맞춰서 재수를 했습니다. 싫어했어. 네, 싫어했어요. 자, 근데 서울대 갔고 의대 재수했는데 또 1점 차이로 최저 못 맞춰서 그냥 서울대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졸업하고 지금 회사 연수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